모두 안녕. 아마 슈퍼마켓에서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자는 킨더 서프라이즈일 거예요. 어른들 중 누구도 제 생각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킨더를 개봉해보자고요. 실제로 이것은 초콜릿으로 구성된 그냥 계란이에요. 정확히 유백색과 흰색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장난감을 찾을 수 있는 노란색 캡슐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에 이 장난감들이 훨씬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거대한 서프라이즈 킨더를 어떻게 하면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코코아 열매가 자라는 대규모 농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매우 크고 무거운 익은 과일 4개를 샀어요. 이것을 2개로 쪼개면 안에 하얀 씨앗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잘 익은 코코아 콩이에요. 하지만 초콜릿이 되기 위해서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것을 나무통으로 옮기고 비닐랩으로 덮어요. 콩은 이 통에서 7일 동안 발효될 거예요. 자, 이제 콩들을 꺼낼 시간이에요. 훌륭해요. 카카오 콩들이 제대로 발효되었고 식초 냄새가 좋아요. 이제 건조기를 가져와서 모든 콩들을 그 위에 놓아요. (40도로) 설정하고 전원을 켜요. 콩들을 7일 동안 말려요. 일주일이 지나고 코코아 열매가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나 거대한 킨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적네요. 그래서 마른 코코아 콩들을 더 샀어요. 이 콩들이 저번에 샀던 콩들이랑 똑같네요. 지금은 축축해요. 그러므로 밖에 나가서 콩 2봉지를 가마솥에 부어요. 장작을 베어야 해요. 오븐을 열어요. 구겨진 종이와 조그만 장작을 넣어요. 불을 붙여줘요. 땔감이 타오르면 코코아송을 섞어줘요. 이렇게 하면 골고루 익어요. 10분이 지나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븐을 더 확인해요. 껍질은 볶은 코코아콩에서 쉽게 떨어져야 해요. 콩들을 꺼내요. 굽는 작업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대접을 가져와요. 각 코코아 콩에서 껍질을 제거해요. 이렇게 쪼개줘요. 그리고 2번째 그릇으로 옮겨요. 이러한 코코아 가루가 될 거예요. 이것은 밀크 초콜릿 제조의 주요 원료죠. 우리는 이 상자를 샀어요. 여러분이 안에 코코아 버터가 많이 들어있네요. 이것은 수제 비누와 같은 모양과 느낌이군요. 나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칼로 자릅니다. 이것은 매우 재밌는 과정이에요. 두 시간 후 우리는 잘게 부순 코코아 버터 한 대접을 만들었어요. 초콜릿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멜랑저라는 기계가 필요해요. 이것은 돌맷돌이 있는 전기방아예요. 그것에서 코코아 가루, 분유, 설탕 그리고 코코아 버터를 깔아줍니다. 1kg의 코코아 가루를 모아서 멜랑저에 붓습니다. 분유 1컵, 설탕 1컵, 그리고 시작합니다. 모든 재료들이 혼합되고 점점 더 미세한 분말로 분쇄됩니다. 코코아 버터를 넣으세요. 마찰로 인해 점차 예열되고 덩어리가 액체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주면 됩니다. 알갱이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동안 식품 보온기를 켜볼게요. 이 식품 보온기가 초콜릿이 액체로 유지되도록 가열할 거예요. 최대 표시에 따라 물을 채웁니다. 2로 설정하고 켭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초콜릿이 더 액체화됐네요. 더 맛있게끔 바닐라 추출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초콜릿에는 베둘레시틴이라는 분말이 사용됩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것은 인체에 무해하며 초콜릿을 액체로 만드는 데 필요하죠. 멜랑제 초콜릿이 3시간 있었네요. 꺼주세요. 보존 용기에 붓습니다. 천연 밀크 초콜릿의 첫 부분이 완성됐어요. 초콜릿이 굳지 않도록 보존기에 보존 용기를 놔둬요. 다음 분량을 로드 중입니다. 이번에는 멜랑저가 코코아 가루를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코코아 버터를 첨가하십시오. 덩어리가 액체가 되면 점차적으로 설탕, 분유, 기타 첨가제를 첨가하십시오. 2시간 30분을 더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보존 용기에 초콜릿을 붓습니다. 그리고 3번째부터는 분유를 더 넣고 4시간 동안 섞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곱고 완벽한 광택의 밀크 초콜릿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붓습니다. 보존 용기를 가득 채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서로 섞습니다. 완료입니다. 다음 단계는 템퍼링입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요? 2개의 초콜릿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녹인 초콜릿을, 다른 하나는 템퍼링된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냉동 후 그것들을 꺼냅니다. 단순히 녹인 것은 손에 남아 매우 빨리 녹습니다. 매트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템퍼링된 초콜릿은 광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뚝 부러지게 부서집니다. 따라서 깨뜨리면 크런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초콜릿을 처리하려면 열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저어주면서 초콜릿을 45도까지 가열하십시오. 보존 용기를 준비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찬 접시에 부어줍니다. 15분 동안 끊임없이 저어주면 25도까지 식습니다. 끝. 초콜릿을 다시 열로 되돌립니다. 31도까지 가열합니다. 이로써 템퍼링이 완료됩니다. 우리는 이 큰 계란 반죽에 초콜릿을 부을 것입니다. 6개월 전 미국 공장에서 이것을 주문했는데 이제서야 도착했습니다. 이 틀의 비용은 80만 원입니다. 자, 알코올을 열고 틀에 붓고 냅킨으로 문지릅니다.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네요. 초콜릿이 빛날 겁니다. 준비 완료. 이제 틀을 1시간 동안 냉동실에 둡니다. 틀은 완전히 시원해야 합니다. 이제 틀이 얼었으니 초콜릿을 떠서 틀에 붓고 평평하게 합니다. 초콜릿은 즉시 굳습니다. 벽이 같은 두께가 되도록 가능한 한 고르게 채워요. 남은 초콜릿을 봉기에 되담습니다. 그것을 다시 냉동실에 넣습니다. 자, 틀을 다시 만듭시다. 세 번째 단계, 틀이 이미 매우 무거워서 손으로 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벽을 따라 초콜릿을 붓고 주걱으로 문지르십시오.
이같이 우리는 모든 밀크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킨더에는 흰색도 있습니다. 해보자고요. 코코아 버터, 분유, 설탕, 데돌레시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멜랑저. 코코아 버터의 전체 측정 컵을 준비해요. 멜랑저를 켜고 매우 서서히 섞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콩 레시틴의 3분의 1티스푼을 넣으세요. 700g의 설탕을 점차적으로 붓습니다. 자, 분유 측정. 기다려주세요. 분유와 설탕 알갱이가 수축하여 버터를 방해합니다. 정확한 밀도는 2시간 후에 성공적으로 완성됩니다. 수제 화이트 초콜릿을 식품 보온기에 붓습니다. 15시간 동안 화이트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템퍼링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양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걱으로 펴줍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화이트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한 틀을 작업하는 동안 다른 한 틀은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바꿔주면 됩니다. 초콜릿 달걀 반쪽이 준비되었습니다. 킨더 서프라이즈의 필수 요소인 노란색 캡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리터의 플라스틱 배럴을 구입했습니다. 손잡이에 고정장치를 구부리고 제거합니다. 배럴은 캡슐 모양입니다. 그러나 색상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덮개의 나스를 풀고 칠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페인트통을 흔들고 배럴을 노란색으로 덮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3가지 접근 방식으로 완전히 칠했습니다. 아주 큰 노란색 캡슐이 됐네요. 원본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을 넣을까요? 나는 모든 것을 미리 생각했고 알리크에서 멋진 블루투스 스피커를 주문했어요. 개봉해서 캡슐에 넣습니다. 전선과 설명서도 마찬가지죠. 끝! 봉인할 수 있어요. 킨더의 반쪽 중 하나에 깜짝 선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틀에서 2번째를 꺼내요. 완벽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번호로 초콜릿 가장자리를 녹이고 그 위에 계란의 절반을 올려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맞지 않았고 매우 큰 간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번째 절반을 꺼냅니다. 칼로 뭐든 고르지 않은 가장자리를 자르고 다시 한번 대봅니다. 조금 더 매끄럽네요. 이 반쪽을 붙이기 위해 연결 부위를 따라 화이트 초콜릿을 발라줘요. 이 킨더는 완료예요. 하지만 알록달록한 포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 양식을 놓고 그 위에 호일을 놓고 양면 테이프로 각 층을 붙여요. 다음으로 아크릴 물감, 롤러, 브러쉬 및 연필이 필요합니다. 먼저 빨간색과 흰색 배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가지 색상의 글들을 기입해요. 매우 멋지게 나왔네요. 자, 포장지의 바닥을 바닥에 놓아요. 조심스럽게 킨더를 놓고 호일과 함께 다시 올려줘요. 포장지의 나머지 절반을 위에 놓습니다. 평평하게 연결해줘요. 스테이플러로 고정합니다. 가위로 여분의 호일을 자르고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접습니다. 모든 간격을 칠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이 거대한 킨더 깜짝 선물이 완전히 준비됐어요. 정말 가장 이쁘고 아름답게 됐네요. 이번에는 거의 1대1로 따라했어요. 틀들 초콜릿을 만드는 기계와 재료들을 고려하면 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만드는데 무려 5일이 걸렸습니다.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누가 이 거대한 킨더를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낄까요? 물론 아이들이죠. 그래서 금색천으로 씌우고 차에 싣고 엄마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아이들은 매우 행복했어요. 이 킨더 깜짝 선물을 그냥 찢어버렸어요. 모두 안녕. 아마 모두들 킨더 우유 슬라이스 바를 아실 거예요. 오늘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만들어 보기로 했죠. 먼저 까서 살펴봐요. 어떤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지 봐보자고요. 초콜릿 비스킷 2개와 크림 덩어리가 보이네요. 물론 아주 맛있어요. 하지만 크림은 약간 화학 조미료네요. 자, 마켓으로 가서 2번에 걸쳐 장을 보기로 했어요. 오늘이 첫 번째예요. 거대한 비스킷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를 구입할 거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달걀이에요. 무려 840개. 다음은 설탕 30kg 정도가 필요해요. 코코아 가루 11kg, 베이킹 파우더 2kg, 밀가루 25kg, 식용유 13L. 이제 계산대로 가요. 첫 장 본 비용은 245달러네요. 거대한 오븐에서 비스킷을 요리할 거예요. 예열을 하려면 지금 켜야 돼요. 계란이 든 상자를 열고 모든 계란을 꺼내 테이블의 아래쪽 층에 쌓아요. 한 비스킷마다 420개의 계란이 필요해요. 테이블 위에 작은 용기 하나, 더 큰 용기 하나를 놓아요. 이제 계란을 꺼내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요. 모든 계란을 분리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다 됐어요. 잠시 흰자는 다른 곳에 놔둬요. 설탕을 가져와서 까서 노른자 위에 15kg을 부어요. 이제 믹서를 사용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색깔이 전부 밝게 될 때까지요. 이제 6리터의 식용유를 가져와서 까요. 부어주세요. 기름이 적으면 비스킷의 모양이 잘 유지되지 않아요. 다시 잘 섞으세요. 다음 단계, 코코아 5.5kg이 필요해요. 까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섞어요. 다 섞는데 20분. 다 섞고 나니 아주 걸쭉한 반죽이 되었네요. 이제 6.5리터의 끓는 물을 조심스럽게 부어야 해요. 그리고 반죽이 묽어질 때까지 저어주세요. 끝. 이제 밀가루가 필요해요. 먼저 처음 5kg을 부어요. 섞어주세요.
다음 7.5kg 더 부어요.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 1kg를 더 추가해요. 자, 균질한 반죽이 됐네요. 냄비가 꽉 찼어요. 그래서 대야를 가져다가 반죽의 절반을 옮겨 부어요. 흰자를 가져와요. 다른 냄비에 일부를 부어요. 그리고 나서 믹서로 저어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가 않네요. 분명히 이런 많은 양의 달걀 흰자를 이렇게 큰 믹서로 거품을 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쳐주는 이러한 믹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각 믹서에 약간의 흰자를 부어요. 버너를 켜요. 이제야 잘 되어가네요. 약 5분 후에 거품이 보여요. 이제 설탕을 넣을 차례. 2분 정도 더 쳐주고 휘핑한 흰자를 초콜릿 반죽에 모두 부어요. 이제 흰자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걱으로 조심스럽게 섞어주세요. 다시 또 흰자를 휘핑해요. 그리고 반죽에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푹신한 반죽이 되어야 돼요. 다른 대야에 있는 절반도 똑같이 해줘요. 비스킷 반죽이 준비 완료. 근데 어디에다가 구워야 될까요? 워크숍의 지인이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도안이 컴퓨터에 입력됐어요. 이제 거대한 기계의 레이저가 필요한 판금 조각을 잘라내요. 기계에서 공작물을 꺼내요.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구부려야 할 부분을 자르고 상자 모양이 될 때까지 가장자리를 구부려주세요. 모든 모서리를 용접해요. 자, 바로 이 거대한 베이킹 틀이 완성. 오일을 붓고 브러쉬로 펴 발라주세요. 양피지를 가져다가 베이킹 틀에 깔아요. 오일 덕에 양피지가 잘 붙네요. 틀 전체를 덮어주세요. 완성! 이제 반죽을 부어요. 반죽의 수평을 맞추세요. 끝! 베이킹 틀을 옮겨 오븐 안에 넣어요. 깊숙이 밀어넣고 이 모든 것을 180도 온도에서 4시간 동안 구웠어요. 그 후 오븐을 꺼요. 그리고 비스킷이 양조되고 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침까지 그대로 둬요. 다음날 아침 꺼내보죠. 살짝 올라오고 완전히 익었네요. 이제 비스킷의 부드러운 부분이 맨 위에 오도록 꺼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죠? 합판을 위에 놔요. 측면에는 2개의 보드를 놔요. 클램프로 매우 단단히 고정을 해요. 이제 틀을 치우고 테이블 위에 또 다른 합판을 놔요. 그 위에는 4개의 벽돌을 올리고요. 그리고 틀을 뒤집어서 올려요. 클램프를 제거하고 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요. 그 결과 정말 먹음직스러운 비스킷이네요. 무게가 무려 50kg이에요. 이걸 준비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어요. 옮겨요.
똑같은 비스킷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만들어야 돼요. 오븐으로 밀어 넣어요. 문을 닫고 다음날 아침 또 다른 비스킷을 꺼내요. 첫 번째 것만큼 먹음직스럽네요. 크림을 위한 원료를 사러 마켓에 갈 시간이네요. 가장 먼저 살 것은 많은 양의 연유예요. (2리터짜리) 우유팩 6팩. 어마어마한 양의 코티지 치즈 80kg. 우무가 필요해요. 200팩. 바닐라 설탕 2kg. 5리터짜리 물 3개. 계산대로 가요. 모든 걸 봉지에 담아요. 두 번째 장비용은 $506가 나왔어요. 구매한 코티지 치즈를 테이블 위에 올려요. 상자도 까주고요. 코티지 치즈는 80kg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든 분쇄해야 돼요. 빨리 해보죠. 잘 사용하지 않은 컴바인을 가져와봐요. 컴바인의 전면 덮개를 열고 그 위에 고기 분쇄 그물과 접시를 조립해요. 다른 뚜껑을 열고는 블렌더를 조립해요. 코티지 치즈 한 팩을 가져다가 까서 일부를 믹서기에 붓고 나머지는 고기 분쇄기에 부어요. 믹서기를 닫아요. 냄비를 밑에 놓고 컴바인을 켜요. 코티지 치즈가 고기 분쇄기에 들어가는 동안 믹서기는 스스로 다 갈았네요. 주기적으로 분쇄된 치즈를 냄비로 옮겨주세요. 그 많던 코티지 치즈를 3명이서 모두 갈아냈어요. 3시간 후 거대한 두부 덩어리가 됐어요. 빈 대야를 가져다가 절반을 퍼옮겨요. 바닐라 설탕을 열어서 부어요. 이제 연유가 필요해요. 병을 열고 연유를 코티지 치즈에 부어요. 너무 많이 구입해서 대부분이 남았어요. 이제 동일한 믹서를 사용해서 두부 덩어리와 연유를 하나로 결합해주세요. 결과 매우 크림 같은 덩어리가 됐어요. 물 3통을 가져와요. 냄비도요. 물을 까서 부어주세요. 이제 우물을 가져와 까서 200개의 봉지를 모두 물에 부어요. 우물을 섞어서 30분간 담가두세요.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대형 호일롤의 일부를 잘라서 바닥 케이크 주위를 둘러감아요. 테이프로 모두 고정해요. 더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동일한 테이프를 사용해서 보드를 고정해서 붙일 거예요. 그 결과 크림을 퍼지지 않게 붓기 위한 틀이 완성! 물과 우물을 넣은 냄비를 2분간 끓인 후 뜨거운 우유를 부어주세요. 잘 섞어요. 이 액체는 코티지 덩어리를 굳게 만들고 위에 얹을 비스켓의 무게를 잘 견뎌요. 한 그릇에 절반을 붓고 섞어주세요. 자, 두 번째도요. 붓기 전에 빠르게 비스킷으로 옮겨요.
고르게 펴고 밤새 식혀주세요. 다음날 아침 크림이 굳어버렸어요. 호일트를 제거해요. 끝내 아주 두꺼운 크림층이 완성. 마지막 하이라이트네요. 남은 것은 두 번째 스펀지 케이크를 크림 위에 얹는 것뿐이죠. 완성! 드디어 킨더 밀크 슬라이스를 만들었어요. 장장 6일 동안 만들었네요. 구입한 원료 무게를 계산해본 결과 우리가 만든 거대한 디저트의 무게는 무려 210kg이고 가격은 $766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조각을 잘라보죠. 우리는 이 킨더밀크 초콜릿 조각을 친척들에게 나누어 줄 거예요. 안에 스펀지 케이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세요. 스펀지 케이크 위에 크림을 바르고 두 번째 케이크로 덮어서